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의 푸시풀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고요. 자, 이 부분이 지금 2차원 평면이죠. 그죠? 2차원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자, 요게 푸시풀 툴입니다. 여기 보면은 푸시풀 되어 있죠. 뭐,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뭐, 밀기, 끌기, 뭐, 이런 뜻으로 쓰이던데, 자, 요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이걸 클릭을 하셔도 되고, 이게 단축키가 영문자 P입니다. P. 그래서 키보드에 P를 쳐주셔도 됩니다. 자, 항상 단축키를 제가 사용을 하라고 그랬죠. 자, P를 치면은 이렇게 바뀌죠. 이 상태에서 특정 면, 내가 작업할 면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드래그 쭉 위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뽑아지죠. 네, 내려갔다 올라왔다. 마우스를 놓기 전까지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적당한 위치가 되었을 때 마우스를 떼게 되면은 요까지 이렇게 입체 형식으로 2차원 평면에서 3차원 입체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수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이걸 뽑아 올리는데 이게 뭐 7932.65 이거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뽑아 올릴 때 푸시풀을 선택하시고 올릴 때 적당히 올라갈 때 내가 밑에 V12 창에다가 치수를 입력합니다. 6000하고 엔터. 그러면은 요 길이가 6000만큼 맞죠? 6000만큼 올라간 겁니다. 자, 푸시풀 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푸시풀 툴은 무조건 이렇게 이런 것만 되느냐? 뽑아내는 것만 되느냐? 아니죠. 자, 말 그대로 밀어내리고 뽑아 올리고 늘리고 줄이고 그죠? 이 면으로도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자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계단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자, 아직 디바이드를 안 배웠으니까 그냥 대충 끌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면을 분리를 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분리된 면을 자, 뽑아 올립니다. 여기서 요만큼 1500만큼 뽑아 올리고 그죠? 그럼 요거는 3000만큼 뽑아 올리면 되죠. 3000 이거는 4500 이런 식으로 7500 치수를 제가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계단이 됐죠. 그죠? 치수가 달라지 가지고 뭐 많이 뽑아지고 적게 뽑아지고 이래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계단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뭐 모델링 하는 데서 계단 이렇게 만든 거 많이 보셨죠. 그죠? 계단.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이 부분만 또 낮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뽑아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 구멍을 뚫는 데도 쓰입니다. 펀치. 자, 보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밀어 올리고요. 한 요 정도로 큐브 상태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제가 원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 면에 원을 그리고 자, 이 원을 이까지 뚫어내고 싶다. 그럼 만약 이거를 지우면 되지 않느냐? 자, 지웠을 때 이렇게 뻥 뚫려 버리죠. 속이 비어 가지고. 자, 요거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 입구만 뚫리고요. 이쪽은 안 뚫리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비어 버립니다. 요렇게 뚫는 건 아니죠. 타공을 한다는 거는 동그란 구멍을 드릴로 뚫었다 생각하시면 여기까지 쭉 완전히 관통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똑같이 푸시풀 툴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요 치수를 제가 한번 재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자, 1835.49라고 되어 있는데 자, 푸시풀로 밀 때 적당히 밀고 나서 여기 V12 창에 입력을 합니다. 1835.49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자, 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뚫렸죠? 왜? 푸시풀로 요 길이만큼 밀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관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관통하겠다고 푸시풀로 쭉 끝까지 밀면은 이 관통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뚫고 나오죠. 이렇게
뚫고 나오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관통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걸 하실 때 아까처럼 치수로 입력하면은 정확하게 그 치수만큼 뚫을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이제 더 쉬운 방법이 있죠. 자, 잘 보십시오. 예, 중간에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잠시 받았습니다. 뭐 하고 있었죠? 자, 이거를 요 끝까지 이제 밀어내야 되는데 아까 치수대로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치수대로 일일이 확인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우리가 작업을 하면은 치수대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치수를 이미 알고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치수를 모르더라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자, 푸시풀 툴 선택하시고, 자, 이 부분을 쭉 밀어냅니다. 자, 뒤로 밀려 나와도 뭐 상관없습니다. 무시하시고 쭉 계속 가다 보면은 이게 마우스 커서가 요 끝부분 있죠, 이 선에 딱 가면은 on 엣지라고 뜹니다. on 엣지라고 떴죠. 이거는 이 엣지 선에 닿았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on 엣지가 떴을 때 마우스 커서를 놓습니다. 마우스를 놓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가서 보면은 거기까지만 뚫려 있죠. 즉 쭉 밀어내다가 이 선에 딱 만났을 때 선이 끝이잖아요, 그죠? 그때 손을 놓으면 요 선까지, 선이 있는 부분까지만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자, 푸시풀로 쭉 밀다가 좀 밀려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갑니다. 가다가 딱 보면은 이게 on 엣지라고 딱 되죠. 그때 마우스를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까지, 반대편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천공이 됐죠. 타공이 됐죠.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 푸시풀을 이용하면은 또 전화가 오는 바람에 잠시 끊겼습니다. 사무실에서 이걸 녹화를 하다 보니까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사각형을 또 그려가지고 이런 형태의 사각형 그려볼까요? 그래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스케치업, 이 아이콘 모양하고 비슷하죠.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풀로 쭉 밀어내고 이런 형태 만들어지죠. 푸시풀로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푸시풀로 우리가 이렇게 밀기 끌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항상 되는가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안 되는지 제가 그걸 지금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일단 이걸 지우고요. 사각형을 다시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갖다 놓고요. 자, 사각형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 푸시풀로 이렇게 입체로 만들고요. 요거를 제가 아크 툴로 이 정도 위치에서 자, 이렇게 홀을 하나 그렸고요. 그리고 푸시풀로 이 부분을 깎아 보겠습니다. 쭉 깎고, 지금 요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자, 이 깎아내는 것도 똑같습니다. 깎아내는 것도 다시 보여드리면요, 이 부분을 쭉 깎죠. 깎아서 제일 밑에까지 가면은 옵셋 리미트라고 뜨죠. 요까지가 끝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 깎을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때 손을 딱 놓으면은 완전히 깎이죠. 또 다른 방법은 아까 on 엣지 있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쭉 가다가 이 끝부분에 오면은 이렇게 on 엣지 뜹니까? on 엣지 뜨죠. on 엣지 떴을 때 손을 놓으면은 깎아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 치수대로 치수만큼 깎아내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렇고요.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쭉 깎아내겠습니다. 완전히 깎아졌죠.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면요. 자, 위에 부분을 제가 선택하고 엔티티 인포를 보시면 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페이스는 평면이라 그러죠. 완전 평면. 자, 옆에 부분도 베이스, 완전 평면입니다. 뭐 뒷부분도 완전 평면이죠. 베이스.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베이스 되어 있죠. 그런데 앞부분 둥그스름한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은 서페이스라고 뜨죠. 서페이스. 자, 서페이스는 뭐 사전적 의미로 표면이라는 뜻이죠. 표면. 자, 표면이라는 거는 평면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죠? 표면은 겉면이라는 뜻이니까 겉의 면이 항상 평면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면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냥 표면. 근데 페이스는 무조건 평면입니다. 페이스는 무조건 평면. 100% 평면. 서페이스는 이거는 평면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표면이다. 바깥면, 겉면.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업에서는 이 스페이스라는 걸 어떤 의미로 쓰는가 하면은 공면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공면. 평면은 페이스. 스페이스는 자, 이게 평면이죠.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스페이스는 공면, 휘어진 면이란 뜻이죠. 지금 실제 이렇게 휘어졌죠. 그죠? 둥그스름하게. 자, 이런 면이 있을 때 제가 푸시풀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푸시풀 선택하고 이 면을 밀어봅니다. 끝까지. 자, 옵셋 리미트 가고 딱 놓으면 깎였죠. 그죠? 딱 날아갔습니다. 자, 왜냐면 요 면이죠. 요 면 지금 평면, 공면 아닌 평면을 제가 밀었죠. 그죠? 당겨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반대쪽에서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쭉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까지 쫙 다 없어져야 되겠죠. 깎아내듯이. 그런데 쭉 밀어보면은 여기서 더 이상 안 갑니다.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갑니다. 당기는 건 되는데 밀어 엮는 거는 아무리 가도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딱 스톱이 됩니다. 옵셋 리미트 투 뜨죠. 더 이상 안 깎입니다. 그 이유는 자, 요놓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요 면적이 나오죠. 그죠? 에어리가 나오는데 이 면적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만큼의 이 면적까지는 사각형이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좁아지죠. 표면적이. 그죠? 좁아집니다. 좁아지니까 이게 깎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들어가질 못해요. 달라지니까. 면적이 달라지고 크기가 달라지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요게 스케치업 푸시풀의 한계입니다. 공면은 밀기 끌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공면이죠. 스페이스. 스페이스 부분은 밀기 끌기를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당겨나는 건 되죠. 평면이니까. 근데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원상복구를 해서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제가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아니, 사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사선. 자, 사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아, 반대쪽에 긋는 게 낫겠네요. 이쪽에 사선을 하나 그어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면을 분할했습니다. 이 상태로 자, 여기에 제가 원을 하나 그려가지고 예, 이거를 반대쪽까지 제가 관통을 시키겠습니다. 아까처럼 자, P로 쭉 갑니다. 가서 온 엣지까지 왔을 때 손을 딱 놓으면은 뚫려야 되죠. 그죠? 당연히. 자, 보겠습니다. 뚫렸는지. 안 뚫렸죠? 면이 막혀 있죠. 그죠? 안 뚫렸습니다. 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푸시풀로 쭉 밀다가 그걸 방해하는 요소를 만나면은 더 이상 뚫고 가질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럴 경우에 지우면 됩니다. 그냥 딜리트 지워주고 이 선도 선 부분도 선택 지우개 툴 같은 걸로 이렇게 지워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뚫린 걸로 되죠. 그죠? 이렇게 보수가 가능한데 일단 기본은 뒤에가 뚫고 나갈 때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은 더 이상 못 뚫고 나간다. 아,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상 복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제가 탑에서 보면서 아크를 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 예, 아크 그리고 이 부분을 푸시풀로 깎아내고요. 이런 모양 됐죠. 자, 요거는 서페이스라 그랬죠. 서페이스 공면입니다. 공면. 자, 공면은 제가 밀기 끌기를 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이 위에서 푸시풀 선택을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마우스 커서에 잘 보시면은 이 진입금지 표시 있죠. 우리 그 교통 표지판에 진입금지 표시, 주차금지, 뭐 정차금지, 진입금지. 자, 그런 표시가 붙어 있죠. 이게 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면에 가면은 그런 게 없어졌죠. 그죠? 요거는 작업이 가능하다. 이 커서만 봐도 작업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전 시간에도 계속 설명했지만은 스케치업에서 공면, 원이나 아크는 완전한 원이나 아크가 아니다 그랬죠. 이거는 수많은 직선의 집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수많은 직선이 모여서 원이나 호처럼 보여준다고 제가 그 말씀드렸죠. 자, 그 말은 결국 여기 보이는 이 호도 여기 아크라고 되어 있죠. 세그먼트 U 6개의 직선으로 쪼개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면 생성할 때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자, 뷰에서 히든 지오메트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보입니까? 숨겨져 있는 선이 보이죠? 이렇게 숨겨져 있는 선이 나타나고, 이 상태에서 각각을 찍어 보면은 이거는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평면이기 때문에 베이스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 베이스들이 모여 가지고 서페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요 각각은 6개 각각은 무조건 베이스입니다. 자, 베이스라는 것은 푸시풀이 먹히죠. 자, 이 상태에서 푸시풀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자, 여기서 이 부분이죠. 쭉 당겨내면 당기지죠. 이 부분 당기집니다. 여기까지 당기지죠. 그죠? 되죠. 되지만은 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 둥그스름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이가 붕붕 떠버립니다. 그죠? 요거는 그 직선 방향으로밖에 푸시풀은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곡선이니까, 곡면이니까 둥그스름하게 똑같이 휘어진 모습을 뽑아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됩니다. 하지만 일단 푸시풀은 이런 식으로 곡면도 히든 지오메트리 들어가서 평면으로 보면은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자, 나중에 이제 제가 뭐 필수 루비 강의할 때 요 부분을 똑같은 형태로 뽑아내는 그런 루비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나중에 할 때. 하지만 스케치업 기본 툴로서 기본 툴의 푸시풀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걸 다시 원상 복구를 하고요. 자, 다시 푸시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뽑아낼 때 일정한 길이만큼 정확하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쭉 1000만큼만 1500만큼만 뽑아냈죠. 엔터. 자, 두 번째 뽑아낼 때도 1500만큼 뽑아냈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은 길이만큼 뽑아내야 되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계속 치수를 입력할 수는 없죠. 자, 이 상태에서는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요 키보드 사용 방법입니다. 내가 푸시풀 할 위치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앞전에 푸시풀 작업했던 게 그 치수가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이만큼 기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은 길이로 뽑아냅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이 상태에서 윗면을 보면은 똑같은 길이로 나왔죠, 그죠? 똑같은 길이. 자, 가운데에 비어 있으니까 이거 내가 면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돌려놓고, 자, 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우리가 면 생성하는 거 배웠죠. 선을 연결하면 되죠. 자, 연결합니다. 면이 생겼죠? 이 부분도 연결합니다. 면이 생겼죠? 연결하고. 자, 아랫부분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라인 툴로 연결. 자, 면이 생겼죠?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밀폐된 면이 생긴, 이건 위에는 이제 안 막아서 그렇죠. 위쪽에. 똑같이.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면이 메꿔지면서 비어있는 공간이 메꿔지면서 뽑아낸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부분 보기 싫으니까 없애야 되겠죠. 어떻게 한다? 이레이저로 지웁니까? 지우개 툴로 한번 지워볼까요? 자, 지웁니다. 이거 보기 싫으니까 지웁니다. 지워지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지우면 어떻게 되느냐? 면이 깨지죠. 깨지는 이유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직선이지만 직선 두 개가 겹쳐 있지만 여기서는 곡선이 되기 때문에 곡면. 그래서 그 곡면을 연결하는 걸 지우면은 면이 깨져 버립니다. 요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를 숨긴다 그랬죠. 숨김. Shift 키를 누르고 지우개를 지우면은 이렇게 숨겨집니다. 이렇게. 그죠? 자, 점선으로 됐죠. 요거는 히든 지오메트리를 제가 켜놔서 그렇습니다. 이걸 끄게 되면은 자, 요렇게 되죠. 이렇게. 자, 위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된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그죠? 물론 이 부분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겠죠. 똑같이 뽑아낸 것처럼 하려면은 정확하게 이것도 직선으로 이 부분을 잘라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자르고 이 부분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지워주고 지워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또 면을 생성해 줘야 되겠죠. 면을 생성하고 그래서 직선을 그어줘야죠. 직선을 그어주고
그리고 지우기 툴로 지우고 선을 그어주고 요거 필요 없는 거 지워주시고.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뽑아낸 형태로 되는 거죠. 자, 오른쪽도 똑같은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죠.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요거를 한 방에 자연스럽게 뽑아주는 루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요게 제대로 안 물려 있죠. 예, 그래서 면이 생성돼요. 이게 확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면이 생성되죠. 요거 필요 없는 거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됐죠. 이거 아까처럼 지우개 툴로 자, 위에 보면은 평면이니까 지워도 면이 안 깨집니다. 안 깨지는데 요거는 지우면 안 되죠. 지우면은 면이 깨진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부분은 숨김으로 숨겨주시고. 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다음에 필수루비 강의할 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푸시풀로 작업 가능한 거는 평면일 때만 작업이 가능하다. 지금처럼 이런 부분도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면서 평면 상태에서 작업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똑같이 제가 박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에 그리고요. 푸시풀로 뽑아 올립니다. 자, 푸시풀 툴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도움말을 보면요. 쭉 내려가 보면은 자, 컨트롤 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토글 Creating New Starting P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면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죠. 자, 만약에 푸시풀 툴로 제가 이 면을 쭉 끌어올리면은 그냥 끌어올리지죠. 그죠? 하나로 됩니다. 그냥 하나죠. 하나의 면 베이스. 그런데 큐브 쌌듯이 큐브 있죠. 큐브 쌌듯이 그렇게 뽑아 올리고 싶다. 즉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모양과 위에 서로 생기는 면을 서로 분리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푸시풀 툴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 바뀌는 거 보입니까? 플러스 표시가 생겼죠. 플러스 표시. 그죠? 이렇게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은 아래쪽 위쪽이 서로 분리돼 갖고 별도로 생기죠. 똑같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또 밀어 올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밀어 올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밀어 올리고. 자, 이렇게 하면은 큐브 쌓듯이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죠. 만약에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합니다. 했을 때 밑에도 닫혀진 육면체가 있는 거죠. 분리되어서. 이걸 제가 엑스레이 한번 보여드렸죠. 엑스레이 설명드렸죠. 엑스레이로 한번 보겠습니다. 엑스레이로 보면은 각각의 면이 이렇게 다 있다는 거예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각각의 면이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다는 거는 분리해서 원래 있던 것과 분리해서 새로운 도구를 새로운 개체를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자주 쓰입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밀어 올리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요 부분만 뽑아내거나 예, 이런 작업이 가능하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푸시풀 툴의 사용 방법. 자, 푸시풀 툴을 쓸 때는 공면은 안 된다. 근데 공면이 안 되지만은 하는 방법은 있었죠. 히든 지오메트리 들어가서 그 각각의 단면을 다 선택해서 작업을 하면 된다는 거. 근데 복잡하죠. 힘들고. 그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작업이 안 된다는 거. 기본 사항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푸시풀 툴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혹시 제가 다른 거 강의하다가 또 다른 게 생각이 나면은 추가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